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나경원 각각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 최다선 여성 의원들입니다. 나경원은 5선이고 추미애는 6선입니다.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국민의힘이 나경원을 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겼습니다. 나경원도 승낙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 독재입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마음대로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마음대로 저렇게 법을 만드는 것, 이걸 법사위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경원이 나섰습니다. 추미애와 나경원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화제입니다. 또 강훈식입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례가 없이 아나무인식의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수회담을 놓고 이 장동혁 대표가 아직 형식이나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정식으로 이제 정해지면 이 부분, 응할 부분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공식적인 제안이 필요하냐, 무슨 형식 의제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외교 안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1야당 대표에게 가르치는 듯한 이런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런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강훈식의 아나무인 태도, 이게 지금 이재명의 태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연찬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매년 한 번씩 여는 1박 2일 연찬회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연찬회를 시작했고, 민주당에서는 정청래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되었다라고 또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연찬회를 시작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정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에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기기로 했고, 나경원이 이걸 승낙을 했다. 보통 이걸 장동혁이 원래 맡아왔습니다. 그 다음 재선이 간사를 맡는데 5선인 나경원에게 맡긴다. 아주 적절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나경원도 헌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추미애에 맞서서 이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된 것도 소위 이춘석입니다.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탈당을 한 이 이춘석입니다. 이 이춘석의 소위 주식 게이트입니다. 이춘석 게이트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것도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선수도 필요 없고 전례도 필요 없다. 국민의힘이 싸울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나경원이었습니다. 나경원과 추미애의 대결. 그러니까 최다선이기도 하고 여성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내었다. 이게 나경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국회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반을 넘어서 200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누가 설득력 있고 누가 파괴력 있는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니냐, 나경원이. 이 추미애를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나경원이 맞서 싸울 것이다. 나경원과 추미애의 법사위를 둘러싼 이 대결,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맡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민주당이 국회의 전례를 파괴하고 독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경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결국은 국민들에게 누가 더 파괴력 있는, 또 설득력 있는 메시지 싸움입니다.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 강훈식 말입니다. 지금 정청래는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사람이 아니어서 악수도 할 수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은 검찰을 해체하겠다. 이재명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 인사 참사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이 당선이 된 것을 축하한다라고 해서 우상호가 어제 축하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하루빨리 지금 대통령과의 회동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이제 형식과 이 내용,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응답을 하겠다.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임 축하하는 자리에, 인사하는 자리에 우상호가 와서, 정무수석이 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회동은 이제 정식으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훈식이 오늘 뭐 미국과의 정상회담 설명을 하는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하면 이제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제안이 뭐냐? 뭐 서류로 해야 되는 것이냐?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안한 것, 그게 정식으로 제안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식과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또 의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엇이든 다 터놓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 아니냐? 형식이 따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야 지도부 회동이다. 영수회담이 아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 뭐 이렇게 이재명은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게 이재명의 뜻인데,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오만한 자세를 보이는 적은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추가로 정식으로 제안을 또 하겠다. 의제는 뭐 야당에서 원하는 대로 뭐 어떤 형식이든 의논해 볼 수 있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재명이 그런 지시를 했다니까. 이런 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과 회동인지 이게 영수회담인지 여야 대표 회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죠. 우상호가 지금 축하 인사하는 자리에서 빨리 회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어떤 형식,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번처럼 송원석, 뭐 김용태 쭉 가서 밥이나 먹고 사진이나 찍고 그런 걸 지금 장동혁이 할 수는 없다. 이미 이재명이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이재명 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 외교 참사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 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변호사였다라고 해서 인권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오늘 송원석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죠. 그러면 이재명 문재인은 살인범도 변호를 했고 이런 이재명 문재인도 대통령이 되었다. 누구를 변호했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삼으면 이재명은 조폭, 살인범을 변호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도 대통령 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권위원회는 여당, 야당 추천 몫이 있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이 추인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변호사였다. 소위 전광훈 목사 변호를 했다라는 걸 이걸 트집을 잡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또 정청래는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거의 욕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연찬회에서 욕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이재명의 뜻이죠. 지금 이 강훈식이 이재명은 뭐 야당을 존중한다. 야당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 또 외교 안보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지금 협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따위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청래는 소위 장동혁에게 묻는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묻는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당이 되는 것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정신적 지주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정청래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지금 이재명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강훈식의 이런 오만한 태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재명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장동혁 이제 명료해졌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아마 우상호를 통해서 지금 형식과 의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안해 올 것을 또 한 번 촉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법률이 위헌 법률이 아니라면 또 국정에 필요한 것이라면 법률 제정에 협력할 수 있다. 어떤 것이라도 국정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재명 아니라 정청래와도 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청래의 지금 이런 오만한 태도, 독주, 이 부분에는 협력할 수 없다. 국회에서 위헌 법률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법률을 만드는 부분은 협력할 수 없다. 그건 전쟁이다. 무엇이라도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협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야당에 대해서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오만한 태도에 어떻게 협력을 할 수가 있느냐. 영수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정청래가 포함되는 회담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정청래까지 포함시켜서 모두 또 모여서 밥이나 먹고 뭐 덕담 나누는 이런 것 하자는 건데 이런 회담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재명 자신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무마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영수회담 이름이 싫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동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 이렇게 딱 정하고 의제도 뭐 어떤 의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의 독재, 국회 독주,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날 때 당시도 상당 앞부분 일정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했죠. 이 부분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동혁 자기 입으로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이 오만함입니다. 이재명 자신도 아니고 비서실장인 강훈식을 시켜서 제1야당 대표에게 이런 오만한 자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국정에 필요하다면 그게 위헌이 아니라면 성실히 협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식과 의제 부분을 논의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나서서 야당 대표에게 제1야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뭘 또 제안을 하느냐, 뭐 서류로 하란 말이냐? 무슨 의제와 형식이 필요하냐? 무엇이든 의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적극 협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따위 아나무인식의 이 태도, 이게 이재명의 태도입니다. 정청래가 지금 저렇게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욕설을 늘어놓는 것, 저게 이재명의 태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사정으로 이재명과 정청래가 부딪히고 있지만 이재명의 용인 없이 정청래가 저런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용인 없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모욕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장동혁, 이재명과의 1대1 회동입니다. 그 다음 의제의 첫 출발은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명이 야당과의 회동, 야당과의 대화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거부한 것입니다. 나경원과 추미애의 대결, 전쟁도 앞으로 볼만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보다는 나경원이 10배는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메시지 능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이콧, 상임위도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임위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장외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뭐 국회를 포기하면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계속 국회에서 또 장외 투쟁을 통해서 또 메시지 전쟁입니다. 나경원이 추미애를 막아설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추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건방진 이재명, 강훈식, 정청래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짚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